예,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6월 1일. 드디어 달이 바뀌었습니다. 어, 달이 바뀌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느낌이 어때요? 상쾌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뭔가 때를 벗은 것 같은. 달이 바뀌면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그런 느낌이고, 이제 어제까지 아쉬웠던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접어버리고 아예 새롭게 뭔가 빨리 아쉬움을 털어버리는 거는 빨리 새로운 거에 집중하는 거, 집중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6월 1일인데 오늘은 저는 오늘 낮에 그동안 자료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자료들을 저는 제가 한 교육도 한 두세 번 이상 무조건 듣는 거예요. 자료 정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 내가 한 교육인데 이런 말을 했어. 도리어 사람은 진짜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제가 학습법 알려줘요. 학습법도요. 잊을만 하면 보고 잊을만 하고 보면요. 그 평생 내게 된대요. 잊을만 하면 보면. 어? 사도 똑같아요. 내가 한 교육인데도 내가 까먹는다니까.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걸 내게 잊을만 하면 듣고 잊을만 하면 들어야지 그게 내게 된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슬슬 좀 일본 쪽 사업을 좀 하려고 일본 쪽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일본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혼지츠, 혼지츠 금일이에요. 오늘 혼지츠 지교 세츠메이카이가 웃고 나발에 맛있다. 이렇게 있어서, 지금 보면 사업 설명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렇게 1번의 그 페이지를 봤더니, 혼지츠, 혼지츠 지교 세츠메이카이가 웃고 나발에 맛있다.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리고, 어, 그리고 닭상으로 갔더니, 1번 분들 있으면, 그런데, 코이시 이다다키 맛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길래, 되게 정중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놔요. 포스트잇에. 이게 있으면 적어놓고 붙여놓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1번에서 사업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안 까먹으려고. 지교 세찌메이까이. 사업 설명회. 혼지츠. 그리고 열렸다. 사세 열렸다. 웃고 나가래 맛있다. 웃고 나가, 이런 거. 이런 거 또 되게 좀 경어 표현이 막상로 갔더니 오콧이 이따다게 맛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뭐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되게 정중한 표현이라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그냥 저는 뭐 이런 거 저 지금 요즘 이런 말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 효소가 총량제라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쓸 효소가 개개인만 정해져 있다고. 그 말이 어쩌면 개개인마다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효소가 바닥나면 죽는 거예요. 효소가 바닥나면. 그래서 내가, 어, 그, 엔자임, 그러니까 잠재 효소를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데 그 양이 총량자라서 그, 그 잠재 요소, 잠재 요소를, 최대한 쓰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대사에 관련된 거는요, 그런 직결에서 그 말씀드린 잠재적인 효소를 좀 덜 쓰게 해서 근데 우리가 갖고 원형 엔자임이라고 그랬죠. 원형 엔자임. 그거를 이제 덜 쓰게 한다는 거는 소화 효소 쪽으로 덜 쓰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화 효소. 우리가 과식을 하고 우리가 막 이러면은 그런 원형 엔자임을 대사 쪽에 대사 효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쓰다 보면은 점점 내 총량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좀 하면은 이 공부에도 총량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요즘처럼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지 않았을까. 포스트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금 PM 사업을 하면서 제가 평생 안 했던 공부를 이제야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총량제가 있지 않을까. 도리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또 요즘에 또 사회생활 하면서 공부를 안 해. 내 친구들 봐도
서울대 나온 친구 공부 안 해. 보니까 맨날 야구 보는 거 지겨우니까. 같고. 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겨우니까. 그럼 근데 보면은 어, 공부 총량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어, 드는데 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좀 공부할 총량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PM 통해서 우리 공부도 하고 우리 MC를 원하는 더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평생 교육이고 진짜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세상은 지금 세상은요 공부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는 또 분주하게 6월 사업을 좀 준비하는 구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구상의 시간보다도 구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달 사업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PM의 글로벌 원서버 글로벌 홈페이지가 어, 한국 홈페이지랑 달리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지만 지나간 다음에 분석할 때만큼은 분석할 때만큼은 진짜 너무 잘 돼 있어. 어? 분석할 때는 왜? 이미 실시간으로 되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이미 결과가 나온 거를 분석할 때는 분석할 때는 저희 우리 글로벌 홈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다.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달 사업을 좀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쭉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쭉 보면서 5월 달에 놓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 많이 보이고. 한번 볼까요? 잠깐, 좀,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안 보이죠? 화면 좀 바꿔놓고 하려고. 지금 저희 화면만 보이죠? 네. 음, 왜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 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 6월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자기 사업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지금 전달 바로 전달 5월 달 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항상 얘기지만 저희 글로벌 전사는, 지금 이렇게 처음에 원래 화면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업무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어? 업무 나오는데 이 업무 말고 저는 항상 이 퍼스트 라인 쪽을 먼저 클릭을 해요. 퍼스트 라인. 클릭을 해서 퍼스트 라인 1대 있는 파트너들의 그런 실적들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세 번째, 요 트렌드를 누르면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분석이 가능한데, 보시면은, 자, 처음에 나오는 요거는 이제 등록 우대 회원은 요거는 이제 이게 보면 실수로 우리가 가끔씩 우대 회원 가입하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전달 사업을 좀 분석해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 지금 요 6세대 매출이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 우상향. 제가 얘기했지만 요 달이 제가 사업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해서 요때 제가 12월 마감으로 2020년 12월 마감으로 처음에 EVP를 봤던 딱 처음으로 정점을 한번 이렇게 매출의 정점을 치고 나서 제가 교육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또 올렸죠. 저의 초기 집중 6개월 1월 달에 매출이 꺾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지나왔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 이때 5만 점 넘게 매출 나왔다가 꺾여서 1월 달에 매출이 보이시죠? 3만 점. 3만 점밖에 안 됐어. 그럼 이때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꺾여가지고 3만 점밖에 안 돼서 꺾였는데, 이때 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의 매출이 꺾일 수도 있다. 근데 꺾인 그 다음 달이 중요하다. 이때 반등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반등을 했지만 역시 39,000점, 39,000점에서 VP. 그런데 바로 3월 달에 아주 기적을 맛봤다라는 게 10만 점을 넘으면서 PT를 딱 간 거예요. 요게 저희 첫 번째 저희 그림이었죠. 이렇게 6개월 사업. 그러면서 또 한 번 정점을 치고 이때는 18만 점, 18만 6천 점. 그러면서 또 밥을 또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는 또 여기서 또 반등했죠. 이게 보이시죠? 반등한 거? 어? 또 떨어지면 반등.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정점의 매출을 20만 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때 이제 제가 매출로는 SP가 이때 SP가 쓰면 제가 1년 만에 SP 가는 거였네. 11월 달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도 사실 가려면 좀 조금 부족했네. 18만 6천 점이니까 이때 갔으면은 진짜 한 9개월 만에 SP를 가는 건데 어쨌든 또 정점이 됐고 그리고 또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때는 바로 반등을 못 한 거야. 반등을 못 하잖아요? 반등을 못 하면 또 떨어져. 제가 떨어졌을 때 바로 또 반등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럼 또 떨어져. 그럼 또 떨어져. 요때 매출이 쫙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매출하면 꺾였다 싶을 때는 무조건 응급 상황이라 생각하고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진짜 집중해야 돼. 근데 이때 반등을 못 하니까 한 번 더 또 밀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반등을 해가지고 반등을 시켰어. 반등을 시키면 내가 이런 게 하나 얘기하지 표현하는 게 반등을 하면요.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 리빌딩이 일어나고 뭔가 리빌딩이 일어나고 반등의 힘, 즉 내 사업에 근육이 생겨요. 그 근육이 생기니까 그 반등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을 때 매출을 확 치고 올라간 것처럼 여기서 이 어려움 중에 반등을 하면 매출 또 최고 매출을 기록하잖아요. 최고 매출. 이러면서 최고 매출을 또 기록을 하면서 최고 매출의 정점들이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또 떨어졌어. 그리고 떨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바로 반등했죠. 바로 반등했고 또 떨어졌어. 바로 또 반등했어. 어? 그리고 또 역시 반등을 하니까 또 최고 매출을 쳐. 이 반등할 때 한 번에 리빌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빌딩이. 그래서 꼭 내가 매출이 하락한 것이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내 사업에 내 사업에 어떤 이렇게 최고 매출을 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졌는데 역시 바로 반등했죠. 근데 이때 이제 바로 못 치고 못 갔어. 그러다 또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반등을 하면서 다시 6세대 매출을 봤을 때 역대 최고 매출이 나왔고 지금 5월 달에는 제가 좀 아쉽다는 게 무슨 말이면 전체 매출은 70만 점이에요. 그래서 엄청 매출이 나왔는데 6세대 매출이 좀 많이 깎이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6세대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오토십의 누적률이에요. 누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누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가 쭉 정점의 오토십의 누적률을 갖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때 제가 많이 표현했던 게, 어, 제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즉 대중기, 태태기 이러한 PLC라 그래서 제품들도 그런 제품 수명 주기가 있는데 우리 멤버십 조직에도 수명이 있다. 근데 그거를 딱 대비했을 때 이때 꺾여서 세태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해줘야 새로운 도입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도입기. 저는 지금 새로운 도입기를 만들어냈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제 자신이 또 일주를 넘기게 되면은 전달 대비 몇 프로 성장했나,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보여드리지 않지만, 조직이 또 하나하나 다 눌러봐요. 보면서 각 팀별로, 어, 그 파트너 사장님들의 5월달 매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 그런데 역시나, 뭐, 매니저 유지할 사람, 직급 매출 유지할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장님 한 분이 50 몇 점 때문에, 어, 직급을 갔는데, 매니저 유지를 못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어? 그거를 그의 스폰서들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본인도 글로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번 달은 못 들어갔대.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그걸 체크를 안 해가지고, 어, 특히나 이번 달은 그분이 다른 때보다 수당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넘어간 거야. 저도 사실은 이번에는 미처 그걸 못 챙겼어요. 왜? 그런 일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위에 그 업라인들이 단 한 명도 그거를 체크를 못했다? 그래서 그 후원방에다가, 좀,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맙시다. 응? 최소한 자기 직대 파트너에 대해서만큼은 첫 화면에 들어가면, 퍼스트라인 그 누르면 직대되는 거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요, 직대, 내 직대 파트너에 대해서 일단 책임감을 갖고 사업 진행해야 되고, 근데 하나 얘기하지만, 그 1대, 2대, 3대까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후원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1대, 2대, 3대까지는. 이 글로벌 전산을 제가 보면서도 어떤 느낌을 가지면, 재밌는 게 글로벌 전산에도 1대, 2대, 3대까지는 그분의 연락처가 보여요. 4대부터는 연락처가 안 보여요. 정보 보호가 돼요. 근데 자기로부터 1대, 2대, 3대까지는 그분의 주소, 뭐 이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왔던, 글로벌 전산에도 제가 항상 해왔던 말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1대, 2대, 3대까지는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될 사람이란 얘기죠. 1대, 2대, 3대까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1대, 2대, 3대가 적극 후원을 한다라면, 어떠한 사람은요, 그 위에 스폰서한테 한 명, 두 명, 세 명에게 관심을 받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글로벌 전산을 활용해서 전달에 뭐 지난달 원하는 결과 나와도 어떤 부분이 있어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쭉 여러 가지 훑어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는 마감을 했어야 되는 분들인데 안 한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월초에 특히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내가 상담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 명단을 뽑아야 돼요. 조직 내 명단에서 내가 뽑는다는 게 내가 지금 만나서 와서 미팅을 좀 해봐야겠다. 때로는 또 어떤 팀은 요거는 소그룹으로 셀 미팅 또는 소그룹 미팅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개개인적으로 뭐 목표 설정을 좀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설정 잘 하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항상 목표 설정하기 전에 이 사람이 목표를 설정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이거 한 달 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뽑아야 되고 철저하게 전달 사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일부터 5일까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부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겨울 시즌이고, 그리고 이제 이막 사업, 6일부터 이막 사업은 무차별적인 컨택, 무차별적인 컨택 위주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막 사업은. 그 전반전 사업은, 우리 한 달의 전반전 사업은 무차별적인 컨택을 하고, 후반전 사업은요, 그러한 무차별 컨택한 이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좀 효율적인 컨택을 해야 돼. 후반전은. 어? 후반전은. 그리고 한 달 사업에서 25일까지가 마감이라는 생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25일까지. 그래서 25일까지 마감을 생각하고 집중한 이후에 25일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사막 사업에서 사막 사업에 이제 어떤 이제 맥시멈과 미니멈 목표를 설정해서 누구누구 사장님은 여기까지는 우리 마무리하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달 사업에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어 제가 MM까지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끝까지 도전해서 IMM까지 마무리하자. 어? 제가 뭐 이건 뭐 좋은 사례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배종옥 사님의 누구 파트너인 한육 사님 같은 경우가 월초에 매니저였거든요. 매니저였는데 뭐 하다 보니까 SM을 갖고 하다 보니까 MM을 갖고 솔직히 저도 월초에 한육 사장님이 IMM까지 갈 거라고는 저 또한도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월초부터 결과를 보니 이분은 이번 달에 IMM까지 도전할 수 있겠네. 그 실제 마지막 날 전날까지도 한 7,000점, 8,000점 정도 선밖에 안 됐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해가지고 IMM을 마무리했는데 실제 매출 페이스가 더 좋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한육사장님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어떤 분은 월초에 좋은 페이스를 가지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결국 우리 사업은 그런 마감 정신과 집중하는 사람이 뭔가 결과를, 저희 사업은 철저하게요, 뿌린 대로 걷어가는 사업이에요. 철저해요, 진짜. 우리 사업은 뿌린 대로 걷는다. 또 그런 부분들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저도 이번 달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하면서, 저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할 때 항상 분석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번 달 사업의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 음, 철저한 분석을 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아쉬운 거, 또 그리고 일막 사업이 중요한 게 분석하고 구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달에 아쉬웠던 거를, 나에게, 아, 마감이 끝났지만 5일 정도 시간이 더 주어졌다는 생각으로 지난달 마무리 못했던 거를 1월 달에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1막 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막 사업의 결과를 보면 그분의 한 달 사업의 결과가 보여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아쉬움이 많아. 조금만 더 할 걸. 조금만 더 할 걸.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 예를 들면요. 제가 제 분석하면서 제가 6월 달에 지금 목표 설정함에 있어서 저는 요번 6월 달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분석을 해보니까 흐름상 이번 6월 달에 또다시 최고 매출을 경신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6월 달. 전체 흐름상. 내가 세웠던 계획이 조금 잘못됐구나. 5월 달이 쇼부를 보는 달이 아니라 6월 달이 쇼부를 보는 달이었구나. 내 사회 흐름상에서. 그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자,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보면, 일단은, 박희철 사장님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하나 얘기하지만, 박희철 사장님은 우리 사업에, 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지는 사업적인 미션은 뭡니까? 박명사님, 누군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업적인, 다른 거 다 됐다고 쳐. 그럼 실질적인 사업의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예. 퍼스트라인 구축이에요. 맞잖아요. 네. 우리 사업은,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자,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예요. 즉, 다시 말하면, 멤버십을, 멤버십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에요. 저희 사업은. 뭐, 아무런 얘기해도, 결론은 뭐예요? 멤버십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에요. 저희 사업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비즈니스적인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실질적인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럼, 사장님, 자, 우리 퍼스트라인 구축부터 한번 해봅시다. 퍼스트라인 구축을 위한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멤버십을 만드는데, 퍼스트라인 구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퍼스트라인 구축을 하기 위해서 명단이 필요한 거고,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단이 서 있어야, 결단이 서려면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슬러 가면 된다니까, 항상.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 하는 게 말 그대로 퍼스트라인 구축이라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퍼스트라인 구축. 어? 그럼 이 퍼스트라인 구축, 그럼 내가 이 말씀 해드리면, 박인 사장님은 뭐 다른 거 항상 똑같은 얘기 하죠. 퍼스트라인 구축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럼 박 이사님 이번 6월달 목표는 이번 때 내가 퍼스트라인 구축을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 퍼스트라인 구축할 때도요, 두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갖고 퍼스트라인 구축하는 거예요. 퍼스트라인 구축할 때, 퍼스트라인 그게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항상 모든 거는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자, 그러면 퍼스트라인을 구축함에 이제 한다. 목표 설정을 해야 돼. 어떻게 목표 설정? 그때 두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퍼스트라인 구축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오토십 회원 5명이 목표예요. 내 퍼스트라인에 오토십 회원 5명을 내가 깔겠다면 구축하겠다. 맞죠? 그러한 이제 기본적으로 오토십 회원 5명 정도 내가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퍼스트라인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주팔자 고친다. 네 개의 기둥을 세우는 목표를 세우고 퍼스트라인 구축하는 거예요. 음? 똑같아요. 오토시편 5라인을 내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개의 기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개의 기둥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토시편 5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 우선적인 목표가 네 개의 기둥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오토십 회원 5명을 만드는. 그러다 보면 내 퍼스트 라인에 단순 소비 회원도 있을 수 있고, 어? 오토십만, 오토십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사업으로 참여해서 사업 파트너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퍼스트 라인에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최소 4개의 기둥, 그리고 오토십 회원, 오토십 소비자, 오토십을 갖고 있는, 오토십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오토십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퍼스트라인 구축의 목표치는 오토십을 가지고 있는 회원 5명, 그리고 사업 파트너 4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퍼스트라인 구축을 해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 첫 번째 미션을 제대로 수행을 하면 멤버십 내가 구축해 나가는 거에 기초공사를 하는 거죠. 기초공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스폰서 역할함에 있어서 내가 파트너와 함께 띄워주고 함께 해주는 부분들. 뭐부터 해야 된다고? 명단 작성부터 함께 하면서 사실은 함께 현장 같이 2대1 미팅? 왜? 이 멤버십 구축할 때 우리가 말하는 ABC 호일러 법칙을 활용해서 2대1 미팅. A,
이, 항상 나는 B의 역할로 스폰서를 활용하든 A를 활용해서 C를 만드는 거예요. 어? 박희천 사장님,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명단 작성 하셔서 명단 작성에 저한테 제출도 해주시고, 사장님이 거기서 무차별적인 컨택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무차별적인 컨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컨택을 하면서, 처음에 무차별 컨택할 때는요, 사업적인 의도 버리고, 일단 컨택에 좀 중심을 두고, 우선순위, 무게 중심을 두고, 컨택을 해서, 고객 한 명 한 명의 상황 파악 위주로. 그래서 그 고객 한 명 한 명들의 컨택 주기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나의, 나의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은요, 컨택 주기 6개월에 한 번이에요. 6개월 후에 내가 다시 너 컨택하겠다.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게 고객들을 무차별 컨택을 통해서 컨택 주기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 무차별 컨택. 그러니까 지금 박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항상 매달 초에 얘기하는 건, 이번 달에 펄스라인 구축 좀 제대로 해봅시다. 명단 작성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미팅 잡히고 고객들에 대한 어떤 리포트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외에 말할 게 없어. 자, 예를 들어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쭉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진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명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제가 분석해 보면 5월 달에 전달 대비 뭐 100%까지는 아닌데 거의 98, 90% 정도? 100%인가요? 아니요. 헷갈려요. 네. 한 80 몇 90, 프로죠. 90 네, 몇 프로? 84%인가? 예, 네. 예. 네. 전달 대비 84% 성장했다고.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꺾였다가 반등한 거예요, 지금. 네. 맞죠? 네. 네. 반등했잖아. 그러면 반등했을 때가 기회라고. 그럼 이번 달에 박명수 사장님은 지난달 반등한 힘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될 시점이에요. 네. 근데 전달 사업을 분석해 보면 제가 알고 있듯이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잘 된 거는 더욱더 극대화시켜야 되고, 안 됐던 부분들은 빨리 보완을 해서 뭔가 해줘야 돼. 그러면, 역시나, 박명사님 제가 분석했을 때는 우리 박경숙 사장님이나 아니면 또 김혜 사장님, 역시 꾸준하게 시스템에 플러그인해서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다시, 자기들의 직급에 맞는 매출을 만들었고, 회복했고, 지금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치고 나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분들의, 그분, 사업 되게 쉬워요. 이제 라인 구축이 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라면, 잠시만요. 우리 러브라는 분은 누굴까요? 러브. 연결 안 되고 있는데, 러브라는 누굴까? 자,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방송사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어요. 지금 뭔가 박경석 사장님이나 기획 사장님이나 시스템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파트너는요, 그분들의 퍼스라인에 같이 집중해 주는 게 좋아요. 이때는, 아까, 우리 러브가 박경수 사장님이었네. 아, 러브가. 갑자기 왜 러브야. 그래서 그분들의 1대 파트너를, 왜? 1대 파트너들을 사장님이 다 만나봐야 돼. 그래서 그 이게 퍼스트 라인은 사업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오토십 소비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토십 소비자일 수도 있고, 단순 소비원일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맞게끔 내가 또 끌어주고 해야겠죠. 어떤 의미인지 네. 아시겠죠? 네. 어. 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개개인들 지금 뭐 영상 켜놓으신 분들은 제가 다들 전체적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주윤 사님 듣고만 있을 테지만, 주윤 사님 제가 딱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주윤 사님은 지난달에 100% 성장했어. 왜? 전달에 SM이었는데, 지난달 MM을 마감했어. 그럼 이번 달에 또다시 100% 성장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또다시 뭐 이런 얘기들. 이미 목표가 서 있고 자기 페이스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방향만 잡아주면 돼. 방향만 잡아주면 돼. 어? 방향만. 왜? 자전거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죠.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 중에는요, 운전대만 방향만 잘 잡아주면 돼. 스폰서가 해야 될 건. 응?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자전거 달리고 있는 중이 아니라 자전거 페달도 안 돌리고 있어. 페달도 안 돌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페달을 돌릴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런 분들이 마인드셋부터 다시 해야 돼요. 결의 결단부터 해야 돼. 지금 자전거야. 아직 쓰러지진 않았는데 페달을 안 돌리고 있는 거야. 사실 오늘 교육 내용 중에 그러한 고개더라는 게 고개더가 돼야 돼요. 우리 사업은 고개더가 되어야만 지금 그 성공 실천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고개더가 되기 위한 성공 실천 습관, 그런 습관들을 고개더들은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 고개더. 고개더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개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고개더. 그러니까 내가 비어 고개더. 내가 고개더가 돼야 돼. 일단 내가 뭐가 성공하려면 고개더가 돼야 돼요. 고개더가. 그리고 그런 고개더가 즉 리더로서의 성공 DNA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코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페달을 돌리고 있는 게 페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내가 그런 고궤도가 되기 위해 성공 실천 습관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페달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궤도가 왜 중요하냐? 페달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복제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성공 실천 습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페달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사람은 자전거와 비교하면 딱 맞아요. 페달을 돌리고 있는 게 페달을 안 돌리잖아요? 그럼 자전거가 넘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고개도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페달을 잘 안 돌리고 있는 분들이 자전거가 넘어진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들은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못 잡는다니까, 결론은. 못 잡어. 왜? 일단 자전거를 일으켜야 되거든. 일으켜야 되고, 페달을 또 돌려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금 페달을 돌려서 이제 자전거에 가속도가 붙어서 쫙 가고 있어. 그런 분들은 스폰서가 방향만 잘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파트너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분의 사업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분은 현재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가? 이분 지금 자전거가 넘어지진 않았는데 페달을 제대로 안 돌리고 있거나 어떤 분은 열심히 페달을 돌려서 자전거가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 방향을 잡아주고 후원할 때 지금 말씀 자전거 비율을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해야 될지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내가 월초에 파트너 사장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업들을 분석하면서 내가 이분에 대한 후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도 구상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6월 달은 현재 자전거에 가속도가 붙은 사람들이 많다. 이번 달 6월 달에 아마도 제 사업 역대 최고 매출이 이번 달도 나올 것 같다.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은 제가 분석하고 다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 제 사업 역사상 역대 최고 매출이 이번 6월달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제가 예상을 하는 이유는 현재 자전거의 페달을 제대로 돌려서 가속도가 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방향 설정을 잘 해주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늘 몇 분 안 계셔서 진짜 이번 첫 6월달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한 어떤 노하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어? 지금 1막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1막에서의 결과로 한 달 사업이 결정된다. 저희 사업은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뭐, 핫토를 치든 뭐 하면 우리 하는 말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응, 맞죠?
근데 우리 사업은 아니에요. 첫 끝발이 정말 중요해요. 그 첫 끝발이 뭐예요? 일막 사업입니다. 음, 일막 사업의 결과가 저희 사업은 그런 뭐 화토나 이런 뭐 그런 것처럼 뭐 도박에서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저희 비즈니스예요. 저희는 월초에 일막 사업에 최대한 많은 걸 뿌려놓으면요. 그게 나비 효과처럼 퍼져가는 게 저희 사업이에요. 나비 효과처럼. 우리는 첫 끝발이 개끝발이 아니라 나비 효과와 뿌린데도 걸린다? 많이 뿌려놓으면 결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딱 해보니까 제가 가장 바쁘게 좀 보내는 시기가 언제면 월말과 월초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 친구 중에 영업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대화할 때 느낀 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월말과 월초에 바빠요. 도리어. 월말과 월초에 바쁘고 나머지는 그냥 효율적으로 바쁘지만 바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더라. 집중력 있게 하더라.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더라. 그러니까 사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은 처음에 월 말과 월초가 중요한 이유가 이 월초가 되게 중요하다. 월초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달에 아쉬웠던 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아쉬웠던 거. 지난달에 이 파트너를 SL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면 이번 달에 만들어야 돼요. 월초부터 그래서. 그래서 1일부터 5일까지의 요 기간을 내가 어떻게 바쁘게 지내야 돼요. 전달 사업의 분석과 지난달 아쉬웠던 것도 하면서 또 이번 한 달 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도 하면서 그리고 또 먼저 뿌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저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금토일에 지금 컨택트를 잡고 있어요. 고객들 컨택. 왜? 먼저 움직여야지. 우리 사업은 월초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좀 유리한 사업이다. 맞아요. 왜? 결과가 나오면요. 그 결과 또 다른 결과를 만들거든. 그래서 6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목표 직급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목표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파트너 사장님 한 분 한 분들의 목표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지난달 제가 분석한 거에 또 다른 사례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분은 충분히 IMM 이상을 갈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달 반드시 이 직급을 가겠다고 결의 결단이 돼 있는 분은 그 결과를 만들었고. 어? 박명호 사장님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맞죠? 이거는 네, 진짜 그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집중하냐의 게임이다. 집중하냐.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요.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도 못한다니까. 어?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좋아도 그러한 목표 의식이 없고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못 잡는다니까 진짜로. 못 잡아. 그게 우리 사업은 마인드셋이 다다. 90%가 마인드셋이에요. 90%가. 10%가 행동이야, 사실은. 어? 90%가 마인드셋이 중요하고 10%가 행동이라니까, 실질적으로. 어? 근데 이 10%가 마인드셋이 90%라고 10%라는 얘기가 마인드셋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10%가 다른 사람들의 100%, 1000%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비율에서. 10%라는 게 작은 비율이 아니라 그 10%만 해도 결과적인 부분은 100%, 1000%낼 수 있는 게 90%의 마인드셋이 돼 있으면 그렇다.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6월 사업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좀 더 사업에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6월 비즈니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제가 평소에 하는 교육들을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박명사님, 6월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2월에 예. 여기를 정리가 안 배를 되시, 가는 뭔지 거예요. 알고 계신데, 응, 자, 보세요. 응. 6월 사업의 의미는요, 제가 얘기했죠. PM의 1년 사업은, PM의 1년 사업은 언제부터라고요? 12월부터 11월까지라고. PM의 1년 사업은, PM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달력이 아니라, PM의 비즈니스 달력은, PM의 1년 사업은 12월부터 11월까지라고. 그럼 6월의 의미가 뭐예요? 후반전의 첫 달이야. 맞죠? 이 6월달 사업의 의미는 PM 1년 사업의 첫 스타트라는 달이 6월입니다. 6월. 참고로 제가 또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만 제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최고 매출이 나왔던 달들이 다 6월달이에요. 재밌는 게. 6월달. 제가 처음에 2020년 6월달에 제 밑에 PT가 2명이 나왔어. 어? 그게 6월달이었어. 그 6월달에는 또 어떤 게 어? 참, 그 5월달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그리고 나서 6월이었나요? 3, 4, 5, 6. 6월달 맞네. 맞죠? 6월달. 그런데, 그때 6월달에 제주도 3박 4일 여행도 갔다 왔어. 우리 팀은. 그때. 6월달에. 어? 리더십 트레이닝 목적으로 IMM들과 제주도 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 여행을 갈 때 5월달에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6월 달에, 6월 달은 좀 하고 갔는데, 도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PT가 2명이 나왔어. 어? 근데 이번 6월 달에 또 6월 20일 날 유럽 여행 있잖아요. 응? 여행이 있는데. 아무튼 6월 사업의 의미는 PM 1년 사업에 제가 하는 멘트들을 다 좀 제대로 딱 복제하세요. PM의 1년 사업, PM의 1년 사업에, 시작은 12월이고, 마지막은 11월이다. 그리고 6월 달은 PM 1년 사업의 후반전 첫 달이다. 똑같아요. 제가 한 달 사업에서도 월 초에 1막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린 것처럼 후반전의 첫 달 사업이 나머지 후반전 12월까지 사업을 좌지우지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6월 사업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제가 했던 교육들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 알 것 같아요. PM의 1년 사업은 우리 월 단위의 사업은 월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나눴죠? 1막, 2막, 3막 사업을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비유를 해서 5일까지, 15일까지, 25일까지, 30일까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끊어주라고. 사업은 끊어주는 게 좋다고. 그런데 PM의 1년 사업은 어떻게 끊는다고요? 분기별로 끊는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교육을 했어요. PM의 1년 사업은 분기별로 끊는 것이 아니라 4개월 단위로 세 번 세 번 나눠지는 거예요. PM의 1년 사업은. 자, 12월, 12월 아니야. 11월, 12월, 1월, 2월이 한 번. 그리고 3, 4, 5, 6이 끝나고, 그 다음 7, 8, 9, 10. 이렇게. 이렇게 4개월 단위로 세 번 나눠진다니까? 세 번. 이 말씀드렸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사업이 끝나고 다시 3월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3, 4, 5, 6. 이번에 한국 팀들이 이 3, 4, 5 사업을 잘했단 말이야. 왜? 도입기를 만들면서 치고 올라갔다고 지금 5월 달에. 어?
근데 6월 달의 의미는 1년 사업의 후반전의 첫 달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 4, 5, 6 사업의 마감 달인 거야. 3, 4, 5, 6의 마감 달이라고. 그러면 이 3, 4, 5, 6의 마감 달을 잘 보내면 7, 8, 9, 10 사업이 잘 될 거라고요. 7, 8, 9, 10 사업이. 어? 그러면 이 6월달 사업을 잘하면 후반전에 제가 첫 달이기도 하지만 이 지금 3, 4, 5, 6 사업에 3, 4, 1, 2, 3, 1, 2, 3 해서 이 두 번째 1년 사업의 어떤 3, 4, 5, 6 1년 사업의 이막 사업의 마감 달이라고. 그래서 이 6월 달이 결국 5월 달은요. 이 6월 달을 위해서 지금 우리 그룹에서는 5월 달이 6월 달에 팡파를 올리기 위한 준비 달이었던 거야. 지난 5월 달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감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6월 달이 우리 그룹 역사상 최고 매출이 나올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어? 미국은 4월 달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한국은 5월 달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 매출들이 함께 폭발되는 6월이야. 근데 난 솔직히 내가 보니까 6월 달에 전체 매출은 최고에 나올 것 같다. 우리 그룹의 현재 흐름상 그렇다. 그러면 지난 5월 달에 좋은 결과를 만드신 분들은 이번 6월 달에 한 번 더 치고 가면 후반전에 아마 멋진 사업들이 펼쳐질 거예요. 어차피 후반전 6월 달부터 시작되는 11월까지 사업은 모든 게 어떤 거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냐? 뭐에 진행해요? 12월 달 독일 베를린이 열리는 송년회에 다 같이 참석하자. 이것과 그러한 과정에서 내년에 마라케시 월드 투어 다 같이 가자. 이거 위주로 후반전은 계속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이 6월 달까지 요 6월 사업이 제대로 스타트해야 7, 8, 9, 10, 요 4개월 사업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최소한 내가 신규들도 10월 달 전까지는 내가 VP 또 IMM을 만들어야 10월 달까지. 맞죠? 그래야 왜? 8, 9, 10. 8, 9, 아니구나. 8, 9, 10이잖아요. 8, 9, 10. 8, 9, 네. 10. 그럼 6, 7, 8, 9. 이 사업이 돼야 8, 9, 10. 8, 9, 10에 6, 7, 8, 9. 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그 3개월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윈터 리더십이나 월드 투어는 누구를 위한 여행 인센티브예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VP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 여행이에요. VP 대상으로. 이제 후반전에는 IMM이 아니라 VP 정도 돼야 인정받는다니까? 어? VP? 그러면 VP 대상으로 중에 열심히 하신 분, 열심히의 기준이 윈터 리더십은 8월, 9월, 10월 이 3개월 동안 VP를 2번 이상 유지하신 분들이 1차적인 대상이에요. 물론 재인용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8, 90에 VP를 2번 이상 하신 분들, 윈터 리더십 아직 한 번도 안 가셨던 분들은 그냥 VP 두 번만, 두 번만 유지하면 가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윈터 리더십 재인정 아니신 분들은. 맞죠? 재인정 아닌 분들은. 자, 그러면 지금 보시자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배종욱 사장님, 박경욱 사장님, 뭐 여기 미키 사장님 다 개인정 조건 없는 분들, 밝은 사람 전부 다. 저하고 박명욱 사장님, 임재현 사장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인정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8월, 9월, 10월에 VP 2번만 달성 또는 유지하면 윈터리스를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년 3월에 월드 투어. 이거 윈터리스 가시는 분은
무조건 3월달 가지. 윈터 리더십을 갔는데 마라케시 그 월드투어 못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사실은. 신규들은, 신규 아닌 분들이 좀 달 수 있죠. 하지만 또 월드투어 같은 경우는 전화, 뭐, 여기는 똑같아요. 어차피 11월 달까지, VP들 중에서 어떤 VP들? 그때까지 뉴 IMM을 두 팀을 만든 사람들이 가는 게 월드투어잖아요. 그러면 이 후반전에는 앞으로 이제 어떠한 명단 집계를 할 거면, 마라케시 월드투어 확정자들에 대한 확정자 명단을 취합이 들어갈 거라고요.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아요. 제 산하에서도. 자, 우리 배종욱 사장님, 한 라인만 더 IMMM 만들면 마라케시 갈 수 있어요. 한국 사장님, 네. 5월달에 생겼잖아요. 그럼 한 라인만 더 만들면, 한 라인만 더 IMMM 생기면 마라케시 간다는 얘기네? 맞죠? 네. 어. 박경숙 사장님은, 박경숙 사장님은 좀 애매해. 아니, 신규도 있구나. 신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 아, 그 일대가 그 1년 중에 IMM을 2회 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구나. 맞죠? 2회. 그런데 그런 경우 될걸요, 내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이임선 사장님이 IMM을 하면 기존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임선 사장님과 회원 가입한 게 별 차이 안 나는 분 있죠. 안 나는 분. 1년 이내로 안 나는 분. 그분이 돼도 갈 수 있어요, 사장님. 이번 금년에 들어온 신규가 뉴 IMM 가면은 그건 안 돼. 두 명이 인정을 못 받아. 회원 두 사람의 간격이 1년이 넘어가니까. 어? 지금 제 말 무슨 말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근성 예를 들면, 이임선 사장님과 노리사 요코 사장님 이 두 명이 IMM을 갔다는 갈 수 있어. 이 두 사람이 1년 정도 차이가 안 나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하지 말고 박경 사장님은 지금 있는 그 1대 파트너 중에 두 명의 IMM을 IMM.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더 편해요. 이해하셨죠? 제가 이해하시면 자전거가 엎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가는 것보다 지금 넘어지지 않고 페달을 돌리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밀어주는 게 속도가 빨리 난다. 아까 제가 자전거 비유 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응? 저야말로 문제지. 저는 지금 뉴 IMM에 두 팀 만들어야 돼. 저의 후반전 목표는 뉴 IMM에 두 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5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느꼈냐? 제가 사실은 5월 달까지 GP를 목표로 했고, 그 다음 PP 목표로 그렇게 했는데, 저 그렇게 안 하려고. 무조건 GP, PP는 생각 안 하려고. 안 하고, 무조건 11월까지 저는 CL을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수정했어요. 11월 달에 CL을 가겠다. 반드시 11월 달에 가겠다. 그럼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 전략을 세워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있는 조직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제가 PP를 가는 방법도요. PP를 가는 방법이 EVP 라인을 네 라인 만들면 되잖아요. GP 그냥 넘어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배종옥 사장님 EVP 보내면은 내가 PP 가네? 어? 배종옥 사장님 EVP를 만들면 내가 PP 가네? 거기다가 제가 지금 방금 후반전에 지금 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 지금 전략들을 잘 똑같이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될지. 사이에 작을 뿐이지. 저는 지금 실을 가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지금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 맞아. 일단 1차 목표는 마라케시 가야지. 똑같잖아, 다. 마라케시 가야지. 그러면 나는 어차피 뉴 IMM을 두 팀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 일대 기둥이요. 현재 저의 기둥이 4개예요, 저는. 어? 4개거든, 지금 기둥이.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최원수 사장님, 그라인은 SP 이번 5월달에 SP 또 나왔어요. SP만 3명이 있어. 3조가 있어. 두 번째, 음. 지금 미국 라인, PT 라인이야. 그리고 세 번째, 박명산 라인이 있어. 네 번째, 배종산 라인이 있네. 이 네 라인만 EVP 이상 만들면 그 PP 가요. 맞죠? 어? PP 간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 떠나서 마라케시를 꼭 가.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PP 못 가도 돼. CL 못 가도 돼. 어? 진짜 이렇게 그냥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고 나는 내년 마라케시는 꼭 가야겠다. 그리고 12월 윈터 리더십 꼭 가야겠다. 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그런 목표가, CL을 가겠다 목표가 있어도 좀 멀잖아. 그럼 이제 세워놓고 묻어두고 제가 직접 눈에 보이는 목표는 나 7, 8, 9, 10에 당연히 VP 이상 유지하겠지만 그때 재인정 조건은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마라케시 가려면 2명의 뉴 IMM을 만들어야 돼. 컨택 열심히 해야겠다. 새로운 뉴 파트너 만들어서 IMM 2팀 만들어야겠다. 이 목표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 연결돼.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MM의 이상 라인이 6라인이 생기는 거야. 제 입장에서. 그럼 그 6라인 중에 5, 4개 정도가 만약에 PT를 가면 시계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왜 여행을 많이 강조하냐. 눈에 보이잖아요. 윈터 리더십 가는 거 8, 9, 10에 3개월 동안 VP 2번 이상 하면 돼. 마라케시 11월까지 뉴 아이맨 2팀 만들면 돼. 그 목표, 그 여행을 하나의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이 여행 가겠다.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지금 말한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 어?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 제가 계획 잡아서 목표 설정해 줄 때 첫 번째 신규가 오면 사장님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퍼스트라인 구축입니다. 퍼스트라인 구축할 때는 먼저 사장님이 4개의 기둥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퍼스트라인 구축을 하시고 그러면서 오토시편 5명 정도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좀 하시라.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퍼스트라인 구축을 하십시오. 두 번째, IMM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주는 거죠. IMM에 대한 목표 설정. IMM의 목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꼭 해줘야 될 게, 월드 투어에 대한 목표 설정해주는 거. 어?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그 월드 투어에 대한 목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IMM에 대한 목표, 내가 IMM의 목표 설정이 돼야, 사장님 같은 사람 2팀 만들면 마라케시도 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근데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게 이거죠.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사업적으로 PM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번 달에 우리 그룹의 슬로건이 새로운 P는 조직의 활력소다. 결국 리크루팅 없이 모든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건 컨택으로 시작해서 컨택으로 끝납니다. 리크루팅이 뭔가 돼야 새로운 P가 있어야 돼. 새로운 P가 한두 명만 생겨도요, 삽이 확 바뀐다니까? 확 바뀐다니까? 어? 확 바뀌어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제품을 자랑하면, 뭐가 생겨요? 누가 생겨요? 소비자가 생겨요. 제품을 자랑하면 소비자가 생기고요. 사업을 소개하면 사업자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비전을 얘기하면 리더가 생긴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내 퍼스트 라인에 사업자가 안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님은 사업을 소개하고 계신가요? 사업을 소개한다는 말은
자, 제품을 소개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제품을 애용하면서 제품에 대한 제품 체험 사례가 비포 애프터가 있으면 제품 소개 쉽잖아요. 맞죠? 사업 소개는 내가 PM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기 전과 사업하는 후가 달라야 돼. 그리고 내가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야 돼. 어떻게? 사업을 소개할 때 말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제품을 얘기해도, 야, 이러한 제품이면, 이런 아이템이면, 한번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본다면 사업이 되지 않겠냐? 되지 않겠냐? 그러한 입장으로 얘기하는 게 사업을 소개하는 거예요. 응? 이러한 회사와 이러한 제품이라면 이거 되는 사업 아니야? 이거 무조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업 소개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제품 소개 뭐예요? 와, 이러한 제품을 먹으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 뭐가 좋아지고, 야, 일단 먹어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품 자랑하고 있는 거지. 소개하고 있는 거지. 제품 사업 소개는, 야, 이렇게 좋은 회사와 이러한 아이템이라면, 이건, 야, 아무나 제대로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어? 쇼도 플랜이 뭐예요? 이러한 회사 이런 제품이라면 정말 이거 좋은 기회 아니냐?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 착각하는 게 사업에 대한 소개한다 그러면 보상 플랜만 푸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회사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회사 이런 제품이라면 어떤 사업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결론이 다른 것 뿐이에요. 클로징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사업자가 안 생기는 분들은 그냥 제품 자랑만 하다가 몇 개, 한두 개 팔고 그냥 맨날 그러고 사업하고 있어. 안 바뀌어. 자기가 지금 PM에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를 스스로가 몰라.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분들은 계속 다른 착바퀴 같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왜? 결론은 내 멤버십의 사업자들이 좀 늘어나야 멤버십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사업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후속 조치가 되게 중요한데 인큐베이팅이 중요한데 제가 우리 그룹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에 모든 성장 중에 특히나 온라인 출근 인원을 제 이번 달에 30명 목표로 지금 세워놓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확대 리더웨이도 할 거지만 자 거기서도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온라인 출근 인원 늘려야 돼요. 이건 나와 있는 데이터라니까요. 내가 온라인 출근하는 인원 납합 3명 정도만 되면요. 그런 분들은 아이엠엠 가요. 어? 그리고 5명 정도 온라인 출근하면요. 아이엠엠 유지하는데 문제 없어요. 응? 그리고 온라인 출근이 한 10명 정도의 온라인 출근을 시킨다. 그러면 그분은 VP 가요. 20명 정도 시킨다? EVP 가요. 하고 유지하는 필요가 없어요. 어? 온라인 출근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원수가. 최소한 내가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냥 뭐 온라인 출근 인원부터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결론은 온라인 출근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하고 끌어줘야 돼.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줘야 돼요. 어떤 계기들? 그런 것들이 A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뭐예요? ABC 홀로 법칙 A를 활용한다는 사업의 계기를 주는 것도 A를 활용해야 돼. 나는 B의 역할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폰서와 미팅을 붙이기도 하고 2대1 미팅을 하기도 하고 어? 아니면 때로는 내가 세미나를 A로 활용해서 세미나에 함께 참석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A는 뭐예요?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줌 미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게 A예요. 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게 A거든요. 어드바이저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저는
저는 사실 제가 보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하는 게 이러한 ABC 사업을 저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B의 역할로 항상 A 활용을 잘해요. A 뭐예요? 그런 세미나들 적절하게 하면 잘한다고. 응?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렸지만 6월 7일 날 이번 6월 7일은 이번 달 우리 슬로건이 새로운 피는 조직의 활력소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6월 7일 날 한번 우리 이거 뭉치자. 오프라인상에도 뭉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온라인 출근도 있고 이 줌 미팅도 있지만 오프라인도 한번 모여야 돼. 그래서 이번 6월 7일 여의도 서울 빈센터 사업 설명회에 요번에 한번 최대한 좀 고객도 초대하고 또 팀 단위로 소그룹별로 소그룹별로 팀별로 함께 요번 6월 7일 날 같이 얼굴 한번 보자. 팀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한번 6월 7일 날 모여볼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아니면 고객 초대를 좀 최대한 고객들도 어떤 분들이 좋다고요? 뭐 신규 고객부터 뭐 가망 고객들부터 또 후속 관리 중인 사람들, 소비자들, 소비자들한테 한번 우리 본사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 여의도에 초대할 때 좋은 건 가장 좋은 멘트가 있잖아요. 야, 우리 여의도에 본사 한번 가보자. 너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어? 한번 가보자. 어? 그런 부분 중에서 자, 우리 아이고, 예. 계속해 들립니다. 들리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번 6월 7일 날 저도 6월 7일 날 좀 최대한 좀 초대를 좀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좀 함께 활용을 좀 하시면 좋고 6월 15일 날 군산 군산이 잠시만요. 예. 군산에 이제 6월 15일 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나 6월 15일 군산 쪽 그 근방으로 감항국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번 군산 6월 15일 날 군산 BL 로드쇼는요, 좀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이제 1000명 이상의 규모고 벌써 지금 탑 리더방에서 집중들이 나왔는데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그런 부분 나왔고 근데 꼭 참석은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참석을 꼭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안 되겠지만 그때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통해서라도 그 현장의 열기를 좀 최대한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달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슈 마케팅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슈 마케팅? 6월 20일부터 PM의 1200명의 사업자가 유럽을 간다. 그 유럽을 가는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못 가시는 분들은 그 이슈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활용하셔야죠. 이런 회사가 어딨냐? 이런 회사가 1200명이 전무하지 않냐? 지금 1200명 보낸 데 없어요, 유럽을. 어? 그리고 그 IMF 인센티브 여행은요, 6년 플랜이에요. 그냥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여행에 대한 얘기하실 때도, 야, 우리 PM은, 야, IMF 인센티브 여행. 우리 IMF 직급부터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VP를 대상으로 하는 건 윈터 리더십, 뭐, 지금 월드 투어가 VP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면, IM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IM 인센티브 여행인데, 지금 6년 플랜이라는 게, 저는 요번에 프랑스 파리를 여행을 하면서 독일 마나임으로 들어가는 코스예요. 물론 저는 PT 인정식이 또 있어서 프랑스 니스도 가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 여행을 하면서 독일 마나임으로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가서 여행하다가 독일 마나임으로 와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라마다 그러니까 6군데가 각 나라별로 나눠져 있는데 독일도 있구나. 그래서 6군데가 있는데 그럼 내년에 저는 또 아이엠 인센티브 여행을 갈 때 저는 그때는 난 프랑스 파리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는 저는 스위스. 내년에 스위스로 갈 거예요. 스위스 여행. 내후년에는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6년 동안 자기가 여행지를 선정할 수가 있어. 그 6년 동안 유럽의 전 지역을 제대로 한번 보고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지. 그래서 IM PM은
I'm 인센티브는 이러한 플랜으로 6년 동안 플랜 돌아가서 6년 동안 유럽의 전역을 네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 여행에 대한 어떤 우리가 프로모션 하게 되면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되고 월드 투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이셸 한 방이면 끝나. 세이셸 1인당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여행을 그것도 야 다른 회사 얘기 들어보세요. 길어야 4박 5일이야. 3박 4일 4박 5일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여행 보내는 회사들이. 근데 제가 며칠 갔다 왔어요. 정확히 9박 11일 갔다 왔어요. 9박 11일. 어? 요 유럽 투어는요. 5박 7일이에요. 5박 7일. 5박 7일 아니 5박 7일인가? 음, 6박 8일인가 그렇다. 6박 8일. 지금 가시는 분들은 6박 8일이에요. 저는 9박 11일이야. 요건도 역시. 니스까지 갔다 오니까. 자, 다른 회사들은요, 4박 5일만 해외여행 갔다 오면요, 그 회사 문 닫아야 돼. 며칠이 없어서 그날. 근데 PM은 11일 여행 갔다 와도 매출은 더 많이 나온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오토십, 아보라고 하는 오토십 프로그램이 매출의 안정성까지 준다는 거죠. 안정성까지. 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이러한 이슈들을 좀 활용하셔서 이번 6월 달은 새로운 피, 이미 새로운 피가 들어오신 분들은 그분들을 최대한 가속도를 낼 수 있게끔 밀어주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욕심 가지세요. 지금 이미 한라인 정도 뉴 IMM을 만드신 분은 배종욱 사장님이에요. 배종욱 사장님은 한라인만 더 만들면 뉴 IMM 한라인만 더 만들면 마라케시 가네. 꿈의 여행 한번 갈 수 있네. 어? 마라케시 한번 사장님이 배종욱 사장님 지금 앞으로 마라케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이거 말고 솔직히 그 돈 따로 시간 내고 그 돈 써가면서 갈 기회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PM으로 모로코의 마라케시를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면 그런 것들이 쌓여야 그러면 사업 더 잘 돼. 왜 사업 더 잘 되는지 아세요? 나 PM 만나서 전과 후가 다 달라진 거잖아. 어? 저도 세이실 같은 경우가 제 돈 들여서 제가 그 시간 빼서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 솔직히. 어? 그런 것들 사업을 하면서 사업 전과 후에 꼭 어떤 결과적인 큰 결과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나의 PM 사업을 통한 비포와 애프터예요. 비포 애프터. 그래서 6월 사업은 다시 정리를 좀 하면 6월 사업은 PM의 1년 사업 중에 후반전의 첫 달이고 뿐만 아니라 3, 4, 5, 6 PM 1년 사업의 3, 4, 5, 6 그 1년 사업의 이막 사업의 마감 달이고 6월 이번 한 달 또 뭐가 있어요? 액티바이저 프로모션 있잖아요. 이번 달. 액티바이저 프로모션 있는 달이 저는 액션팩 있는 달보다 매주 더 많이 나오더라고 항상. 이번 6월 달 액티바이저 프로모션도 있어요. 그러니 이번 6월 달에 그런데 그러한 프로모션도 멤버십의 확장 없이는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으니까 월 초부터 무차별적인 컨택과 리크루팅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번 금토일 컨택하셔야 돼. 이번 금토일. 어? 거기에 컨택하시고 새로운 핀 조직 활력소다 라는 부분에서 월 초부터 좀 밀어붙여라. 이거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BA 프로모션이 너무 좋아요, 제품들이. 미국과 이제 상품들이. 어? 충분히 이 프로모션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니까 내일 짝수인분들이죠. 내일 네. 짝수인분들 BA 프로모션 내일 티켓 판매 11시부터 하고요. 모레 토요일이지만 짝수인분들 홀수인분들 판매합니다. 저는 이때 전쟁하기 싫어서 오늘 오프라인 비즈니스 군산 BA 로드쇼 티켓 2장 구매했어요. 오늘 구매 되게 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교환권을 받아서 군산까지 못 가니까 음.
구매 안 하잖아요. 못 가시는 분들. 그런데 만약에 구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가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대신 대리 수령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오프라인 티켓은 너무 쉽게 구매해서 티켓만 받는 게 아니라 BA 그 쿠폰도 같이 줘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여기서 오프라인 BA 로드쇼 이거 티켓 구매하신 분 있나요? 네, 보니까 미키 사장님은 구매했다고 후원방에 올렸던데, 예,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그 액티바이저 27,000원에 또 구매할 수 있잖아요. 난 27,000원에 구매하는 게 많을수록, 액티바이저를, 속된 말로 막 퍼먹어도 되고, 뿌릴 수도 있고, 지인 특가를 줄 수도 있고, 저는 무조건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업이 이거 사요. 왜? 지인 특가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제가 M스쿨 101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제가 6월 사업의 의미와 또 이번 전달 사업의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방법이라든가 그 분석한 결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번 세 달 사업을 또 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 좀 했고요. 이번 달은 제가 볼 때 믿으세요. 이번 달은요, 우리 그룹 최고 매출이 나오는 달이다. 이번 달에 박경호 사장님, 배종욱 사장님, 현재 지금 학대 리더회의 방에 있는 분들은요, 이번 달 저는 또 목표가 있어요. 다들 그분들 VP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일단 VP 가려면요, 학대 리더 회의방부터 들어오세요. 학대 리더 회의방도 안 들어오신 분이 무슨 VP야, 까놓고. 학대 리더 회의방에 먼저 들어오세요. 지금 학대 리더 회의방에 있는 분들, 우리 배종욱 사장님, 박경욱 사장님, 우리 박명욱 사장님, 민정우 사장님, 저 한육 사장님, 또 한 번 있나? 아무튼 이분들은 무조건 김창식. 김창희 사장님 음, 7분이구나. 지금 학대 리더회의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학대 리더회의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우리 학대 리더회의 통해서 전략적인 것도 상의해가지고 함께하고 제가 일단 우리 기존의 사업 사장님들은 먼저 확대 리더회의 방에 먼저 들어오세요. 그 들어오는 방법이 간단해요. IMM 달성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IMM 달성하시면. 자, 그래서 꼭 이번 달에 IMM 달성에 확대 리더 회의방에 들어오시고 이번 달까지 확대 리더 회의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7월 달에 제가 거하게 회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와우. 왜 하냐? 아시죠? 그때 회식만 하지 않아요. 항상 제가 여행 갔다 오면 여행 선물 준비할 때 저는 저의 규칙이 있어요. 저의 원칙이 있어요. 확대 리더 회의방에 있는 분들 거는 무조건 사요. 그리고 제 퍼스트라인 사람들을 사요, 사실은. 제 퍼스트라인과 제 확대 리더 예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분들과 7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6월 달에 확대 리더 예방에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또 그런 분들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다? 전 달에 나다. 경제라인. 그런데 형제 라인과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협력하는 거에 어떠한 경쟁을 또 해야 돼요. 협력의 처음이에요. 의미의 경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출근 인원을 우리 팀이 더 많이 시킨다. 이거 경쟁하셔야 돼요. 우리 팀에서 더 많이 시킨다. 우리 팀이 더 많이 시킨다.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그룹에서, 우리 팀에서 줌 미팅 더 많이 참석시키겠다. 이런 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라인과. 이런 걸 경쟁해야 돼. 6월 7일 날 여의도 비즈니스센터에서 사업 설명회 우리 팀에서 더 많이 참석시키겠다. 이런 건 경쟁해야 돼, 형제 라인과. 이런 거 경쟁은 정말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경쟁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6월 1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진짜 6월 말에 웃기를 바라고 제가 그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처럼 신부님처럼 자 우리 참석하신 분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래서 음, 여기 참석하신 분들 오늘 무조건 6월 말에 정말 큰 어떤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M스쿨 101은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성공하십시오.